자, 리액트라고 하는 아이는 C, 그 다음 뭐죠? 클라이언트 렌더링 A. 어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일 주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 보기는 화면이에요. 화면에 렌더링 보여주는 것을 다루는 앱이다. 앱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HTML 만들고 CSS 하고 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CRA예요. 정식적인 명칭은 클라이언트 렌더링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CSR이래요. 정식적인 명칭은 그래요. CSR이 좀 CSR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외웠어. 이제 좀 어디서 본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좋아. 자, 이름 바꿀게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어쨌든 해석은 똑같아요. 화면상에 위치한 보여주는 기능. 어쨌든 해석은 같은 뜻이에요. 즉 우리가 HTML 쓰고 CSS 쓰고 다 똑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HTML은 엄밀히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개념도 있지만 서버 개념도 같이 갖고 있어요. 왜? 화면상에 애초에 설정을 해놓고 뿌리는 거잖아. HTML 문서의 기본적 베이직을 담고 뿌리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로 나중에 데이터를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면에 일단 없는데 나중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건 서버 개념이 아니라 그냥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기능이 뭐냐면, 자, 첫 번째 화면 구성을 페이지 전환 없이 가능하게 하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이것도 났어요? 가끔 면접 때 얘기할 거예요. SPA 기법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 그때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리액트, 뷰, 스펠트가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SPA 기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장점이 얘기한다면 화면의 깜빡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페이지 이동할 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어색함이 없는 거지. 자,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도 단점이 있느냐? 단점도 되게 많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로딩. 즉 느리다. 매우 느려요. 왜? 메인 페이지부터 제품 페이지, 게시판 페이지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다 불러오거든. 불러온 다음에 뭐 하나 디스플레이 논돼 있는 거거든, 사실은. 아까 제가 사실 디스플레이 논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HTML 처음에 배울 때 디스플레이 불러갈 때 그거예요, 그냥. 그게 이 기법의 핵심이에요. 웃기잖아. 그냥 느린 거야. 무거워요. 무지하게 무거워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검색. 구글에서 내 사이트 검색하려고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에서는 검색돼요. 구글에서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검색 기능을 달아놨기 때문에 검색이 돼요. 근데 네이버는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자, 검색 기능이 없어요. 검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막혀버려요. 메타 태그로 쓰면 되잖아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메타 태그 안에 들어가는 작성 내용 빼고는 안 되는 거죠. 아예. 근데 그리고 그 메타 태그도 제가 알기론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8번째 버전에서부터는 이런 아이들을 좀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 자,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아이는 넥스트는 뭐 리액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 대놓고 회사가 다른데 얘네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리액트를 가지고 개량한 아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누구?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무슨 기능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부터 검색이 된다는 안 된다는 자, 위에서는 구글에서는 클라이언트, 즉 JS로 처리했을 때도 그걸 찾아내는 엔진을 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후가공으로 처리할 때 검색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걸 체크가 되게 해놨다.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색하는 거는 다른 포털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리액트는 비동기잖아. 그래서 검색이 안 돼가지고. 예. 근데 넥스트는 똑같은 비동기지만 서버에서 돌리는 아이예요. 서버에서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아이예요. 말 그대로 배경에서 화면 단위 아니라 뒤쪽에서 컨트롤 한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역할이 전혀 다른 거죠. 바꿔치기 하면은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요리사가 탁자에 테이블에서 직접 요리하는 개념인 거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막 시킨 거 갖고 나와가지고 관객이 보는 앞에서 막 요리하고 시연하는 개념인 거고, 얘는 요리사가 안에서 조리해서 막 요리해가지고 음식만 나오는 게 케이스라는 거죠. 이미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더 보여주는 게 쉽고 좋지. 근데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실제로 느리잖아요. 서버 사이드는 모든 조리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뒤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편하잖아. 딱 진짜로 그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아이는 외부에서 검색이 되게 용이하고요. 물론 속도가 엄청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리액트보다는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더링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희한하게 넥스트.js도 깜빡임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테스트를 좀 살짝 해보면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그래서 넥스트.js를 다룬다 라고 하면은 리액트보다 더 쳐줍니다. 네. 사실 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했잖아요. jQuery 기준으로 jQuery 이후의 언어를 배우는 거냐, 이전의 언어를 배우는 거냐 해석을 나눠서 본다면 그 용도와 형태들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jQuery의 기준이 아니고요. Node.js가 탄생했느냐, 탄생하기 전이냐의 차이예요. 모든 이 프론트엔드 웹 개발 쪽에서는 Node.js의 탄생 기준을 기점으로 웹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180도로. 자, 제가 Next.js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다양한 장점들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여기 들어있는 화면 구성, 페이지 전환 없이 가능하다. 이거 넥스트 똑같아요. 왜? 어차피 리액트 기반이니까. 깜빡임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로딩은 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짜본 적이 없어요. 진짜 되게 맛보기만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넥스트가 가지는 진정한 장점 중에 하나는 원래는 이게 맞아요. 검색이나 이런 엔진 때문인 거. 그런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건 리액트 문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100%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100%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맛보기로 공부를 해본 결과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리액트보다는 넥스트가 좀 더 취향이에요. 왜?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써야 되는 문법 표현들을 따로 뺐었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우리가 리액트 안에 컴포넌트 안에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따로 컨트롤해서 따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명확성이 좀 더 생겨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빛처럼 처음에 개발할 때 세팅하는 값들이 빨라요. 기본 자체가. 자,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얘도 버전, 구형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제약이 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HTML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스크립트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하고 API로 보낸 다음에 하겠다.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지만 서버 사이드 배경에서 바로 처리하는 아이들은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네 해석으로 놓고 보자면. 그리고 그래서 검색이나 이런 처리가 용이하게 되겠죠. 아직 제가 이런 부분까지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맛보기만 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같이 그냥 저랑 해보시는 거예요. 리액트를 얼마나 다른가 테스트로 자, 끄고 자, 이럴 때 한 번씩 맛보기를 해보시면 다음에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어색하지 않고 해볼만 하실 거예요. 자, 사이트는 nextjs.org입니다. 자, nextjs.org 사이트에서 이그젠플 예제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설치부터 해봐야 되니까 그냥 아까 뭐 샌드박스 같은 거 있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엔 이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설치하는 방법부터 보려고요. 자, 스타트 러닝 화면에 보이는 I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create a next.js app next.js를 일단 생성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1에서 셋업 부분이죠. 셋업을 봤더니 베르체라고 연동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알겠고, 자, 우리는 여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create next app 이라고 해서 npx create next app 그 다음에 이름 use npm example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아따 길구나. 근데 create next app 하시고 뒤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 명 쓰고 나머지는 안 써도 됩니다. 되더라고요. 해볼게요. npx create next app. 이건 리액트처럼 npm 인스톨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미 리액트 깔려 있잖아요. npm 인스톨로. 넥스트는 그냥 바로 현재 폴더에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명 next -t 테스트 됐어요. 자, 비트를 설치했던 것보다는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자, 이런 제가 뭘 잘못했나 봅니다. 이가 빠졌군요. npx create 맨날 이름 빼먹네요. next app next test 땅. 그래서
리액트와 리액트 돔과 넥스트를 깔고 있대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ESLint 문법 검사하는 부분과 넥스트 기반의 문법 검사하는 거를 깔고 있대요. 기다리래요. 다 깔았대요. 우리는 개발할 거니까 npm run dev를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npm run build 빵. cd로 이동 안 했다. 자, cd 넥스트로 가서 npm run 빌드 하기 전에 코드 먼저 띄워야죠. 띄워서 내용 확인 안 하고 할 뻔했네요. 네, 넥스트도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그냥 플러그인처럼 엄밀히 말하면 그냥 리액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된 걸 쓰겠다,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네, 리액트를 조금 더 정례화된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npm run dev. 자, 돌고 있는 동안에 이것도 되게 빨라요. 벌써 떴죠. 그 리액트 크리에이트 리액티브 앱 하는 게 얼마나 느린지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떴어요. 시작하자마자. 아무리 느린 컴퓨터라도 저보다 저랑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셋업 옆에다가 로컬호스트. 이게 메인 기본 페이지예요. 자, 여기 get start by editing. 첫 번째 설정하는 파일은 페이지라는 디렉토리에 index.js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볼게요. 자, 패키지 JS 먼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봤더니 어라 얘도 밑처럼 특별하게 뭐가 없습니다. 깔으려면 몇 가지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건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리액트 라우터 도문 안 깔아도 돼요. 리액트 라우터 도문 안 깔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넥스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액트 라우터 돔의 V6 버전처럼 쓰시면 그냥 똑같이 먹어요. 기본 베이스 옵션이에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 건 좀 달라요.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것만 살짝 얘기 드리고, 자, 왼쪽에 볼게요. 퍼블릭 폴더 있고 페이지 폴더 있고 스타일 폴더 그대로 있네. 그럼 퍼블릭 폴더에 뭐가 있느냐? 덜렁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파비콘. 스타일에는 CSS 덜렁 들어가 있어요. 모듈을 사는 방식. 글로벌.css는 뭐냐? 리셋 CSS랑 커먼 CSS 작성하시는 곳이에요. 해석하기 되게 편하죠. 이런 거는 이제 바꿔주시면 될 거고. 그럼 index.js는 어디 있나요? 아니, index.html 어디 있나요? 없어요. next.js는요, index.html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JS에서 바로 화면 송출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거치는 게 없이 그냥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신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일단 해석은 고민은 됩니다만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자, index.js 먼저 볼게요. index.js를 보라고 했으니까 index.js를 보니까 여기에 클래스 네임 style.container로 써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styles라고 써 있고 from home module.css 써 있죠. 이거 옛날에 CSS 쓸 때 제가 잠깐 한 적 있었어요. CSS 클래스명이 여러 개 겹치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기능을 쓰기가 이상해질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해당하는 아이를 모듈로 불러와서 이 모듈 뒤에다가 점 이름 붙이면 클래스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붙은 거에 앞에 내가 지정한 이 모듈 파일에 있는 기능만 적용하겠어 라고 해석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이건 리액트도 똑같이 해요.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했던 거 남아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헤드라는 태그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액트는 HTML 문서가 존재하잖아요. 얘는 HTML 문서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에 들어가는 타이틀, 캐릭터 셋, 뭐 이런 불러오는 아이들 따로 어딘가 써야 되잖아. 그걸 여기 index.js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JS로 썼지만 이 JS가 엄밀히 말하면 HTML의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HTML의 역할을 해서 그 HTML처럼 헤드라는 영역에다가 뭔가 컨트롤 할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따로 뭐 body라는 걸 영역을 언급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그게 body로 처리가 돼요. 헤드는 헤드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리액트로 뭐 컴포넌트로 불러왔지만 이게 뭐예요? 넥스트 슬러시 헤드라 써놨잖아요. 이 해석 자체가 헤드 태그에 담겠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냥 넥스트 기반에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 모듈이 어딘가 있겠죠. 헤드라고 하는 기능이 데이터 안에다가 집어넣겠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표현되는 아이는 여기 create next app이라 써있는 타이틀 요게 얘란 얘기예요. 리액트에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어요. 왜? index.html에 그냥 있으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my next app test 썼어요. 저장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이. 다른 거 없죠? 파비콘 바꾸려면 그냥 바꾸면 된다. 최상위 경로 그럼 어디? 저번에 우리 파블릭이라고 이야기한 그대로겠죠. src라는 디렉토리가 일단 없어요. src라는 디렉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페이지별로 그 다음 자료는 이 퍼블릭이라는 곳에 css는 이곳에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분성 있는 깔끔한 형태입니다. 아까 보셨던 비트와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웹팩에 써있는 리액트의 폴더 방식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저의 마음에 더 들어요. 일단 구성 자체도. 자, 그래서 한번 쓱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리 복잡한 아이들 그냥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헤드만 남았죠. 헤드도 나는 따로 컴포넌트를 따로 짜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따로 짜면 되죠. 따로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이 컴포넌트 같은 거에 담아주면 좋잖아요. 오른 버튼 폴더. 자, 컴포넌트라는 디렉토리를 일부러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 헤드를 자, js x 원하시면 x를 상관없습니다. 네. 자, head.js를 만들어서 생성. 우리가 리액트 할 때 RFCE 했는데 똑같이 먹을까? 먹어요. 완전 똑같이 먹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넥스트 기반으로는 될까? 궁금하니까 익스텐션에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next js 그랬더니 next.js 스니펫이라고 있습니다. 리액트도 있는 것처럼 next.js도 있어요. 뭐 이외에도 next.js 스니펫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써본 결과 Next.js 스니펫은 깊이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설치하고 그냥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얘 100%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의 이미지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H1 탭 누르면 H1 태그가 딱 생성이 돼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죠. 넥스트 기반으로 서버를 뭐 nfn 쓰면 뭔가 생성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rfc 하면 똑같지만 사실 똑같지만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우고 쓰시면 돼요. 왜? index.js에서 보면 별도로 넥스트를 호출하거나 하는 기능이 특별하게는 없어요. 별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나 헤드에 있는 거를 뜯어서 요거 뜯어갈게요. 헤드에 있는 거를 뜯어서 쓱 head.js의 div 요 자리에다가 써야지 해도요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헤드는 요 기능 안에 담으려고 처리한 거니까 그대로 뜯어서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아, 실수했네요. 블로우나이가 컴포넌트가 헤드니까 헤드로 저장할 수는 없군요. 실수했네요. 그럼 헤드가 아니라 이름 바꾸기. 자, 헤드 그냥 타이틀이라고 쓸게요. 이름을. 자, 여기도 헤드 타이틀로 바꿔줘야 가능하겠죠. 그럼 이 헤드 타이틀을 우리는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컴포넌트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액트처럼 똑같이 불러옵니다. 자, 이 자리 import 헤드 타이틀은 컴포넌트의 헤드 타이틀에 있는 걸 불러와라. 여기다 못 쓰면 돼요. 헤드 타이틀 컴포넌트를 불러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아까 했던 여기 제목 이름 My Next App Test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엄청 복잡하게 사실은 없어요. 뭐 이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여기다가 넥스트 텍스트 저장해서 바꾸면 짜잔 똑같이 바뀌죠.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그냥 리액트에서 쓰던 건데 뭐가 다르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헤드 타이틀 말고 우리는 이 밑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레이아웃을 짜보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는 헤드란 영역과 바디란 영역을 나눠 쓰잖아요. 바디란 영역을 우리는 레이아웃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index.js 여기다 직접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필요는 할 테니까 import에 layout이라고 하는 from 생성을 해줘야겠죠. 레이아웃 자체는 컴포넌트에서 처리를 하든지 페이지에서 전체를 구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단 큰 틀은 어디서 하죠? 모르겠습니다. 페이지에서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layout.js 여기 layout.js를 똑같이 그냥 쓰시면 돼요. 뭐 next 컴포넌트 뭐 이거 불러와서 작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RFC 아니면 RFCE 똑같이 쓰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중간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아이 예를 들어 div로 쓰시면 돼요. 이때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밋이 어느 정도 먹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야, 안 먹네. 저번에 먹던데. 안 되네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 어쨌든 지금 안 되니까 그냥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나는 id grab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왜? 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던 랩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네, 그렇게 갑니다. 똑같이 그냥 그거부터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바디 들어가는 용어들부터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게 돼 있고 그 아이를 그대로 모듈을 불러와서 from 우리는 해당하는 모듈 페이지에 S로 붙어있군요. 인덱스 아니 레이아웃인데 레이아웃 JS로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경로를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index.js와 layout.js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전에 리액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경로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상합니다 라고 되게 미친듯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형태가 나왔는데 넥스트는 깔끔하게 아까 전에 봤던 비트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가 어차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용해주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요. 아직 레이아웃엔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안되네. 원래 쓰는 거 알고 있었는데 자, h1 써주고 next test 들어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손쉽게. 사실 뭐 손쉽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用리액트랑 똑같은 거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 중에 누구? 컴포넌트 리액트 컴포넌트인데도 불구하고요. 넥스트로도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내용들을 구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소에서도 어떤 식으로 코드가 설정되고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값들을 이건 뭐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